리플이 현재 523원, 524원, 약 5%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21선에 저항을 맞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3,970만원, 비트코인 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1선을 뚫었죠. 자, 그래서 조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반등이, 시가총액이 좀 나왔죠. 어제보다 확연하게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표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달러가 굉장히 너무나 강했어요. 속도가 강했는데 그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쵸? 달러가 약세면 당연히 금융시장과 자산시장과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겠죠. 위험자산에. 더불어 한국 토나 원화가 1238원 원달러 환율이, 즉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통화이죠. 실물 거래는 선진국 GDP 규모이나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늘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죠. 중요한 건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 이미 나스닥은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왜?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자, 나스닥의 10년 그림인데요. 나스닥은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하락폭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등이 나왔었죠. 10년의 그림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코로나 팬데믹 때 32%, 미국 금리 인상 4회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지없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미 시장에서 그 부분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슈팅에 나왔다가 하락 안정화가 됐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미 크립토와 증시와 자산시장에 반등이 나올 거를 이미 예측해줬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 모든 미디어에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시켰죠. 10개 중에 9개가 공포에, 개인 투자자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면서 가격을 후려치면서 물량을 뺏어오는 작업과 쩐주들의 손바뀜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요. 계속 모아가야 되고요. 모두가 탐욕으로 깃들 때, 모두가 환호에 깃들 때, 이때는 경계를 해야 되는 그 원칙을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시장 금리의 하락, 그리고 증시의 강세, 크립토 시장의 강세. 최근 시장 이슈를 보게 되면 이 인플레 우려의 완화, 상하이 봉쇄 해제, 우크라이나는 아직이죠. 연준의 움직임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 웃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쩐주들 의도대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시키고 물량을 뺏어오며 지들은 손바뀜대로, 또한 증시에 또는 크립토의 상승을 압도적으로 이끌면서 미디어의 환호가 나올 때는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합니다. 바닥권에서 극단의 공포를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물량을 뺏어가며 고점에서 극단의 환호와 탐욕으로 영끌까지 끌어와 물량을 넘깁니다. 이들의 움직임과 속마음, 즉 그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의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펀더멘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만약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지나고 보면 늘 그때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치를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수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내와 탐욕, 무지, 숫자에 대한 집착, 이 부분을 평생 통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업데이트하는 것, 그것이 투자자가 가져야 될 원칙과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지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지각판이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판매, 구매, 지출, 이 시스템에 경제 지표들이 있었죠. 이 경제 지표들의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머릿속으로 각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겠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초기 시장에 바로 투자 가치를
보석으로 확인해서 알아봤다면 이 변동성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상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늘. 그래서 여유자금과 장기 이 부분으로 투자를 집행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석의 값어치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리플 트위터에 NFT,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현실과 가상세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XLS20을 기반으로 해서 NFT가 본격적으로 확장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니움, 글로벌, 이 니움에 대해서 송금 비용을 절약하고 혼잡한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자,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각인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의 ODL이 참여하게 된다. 리플 네트워크에 막도적으로 금융기관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진다. 두 번째, XLS20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발행하게 된다. 즉, XRP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죠. 세 번째, 금융기관과 은행의 거래소의 기능이 추가가 된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게 된다. 바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즉, 이 또한 XRP, 리플 네트워크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CBDC, 전 세계 은행의 CBDC의 도입의 가속화, 결국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은 결국 XRP의 수요를, 브릿지 통화의 수요를 급증시킬 것입니다. 바로 큰 그림이죠. 한 가지의 모멘텀들과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섹과의 소송, 비트코인의 ETF 현물 승인,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 사실 이 부분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눈에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섹과의 소송은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즉,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다른 암호화폐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크립토가 증권이냐 아니냐 전체를 총대를 메고 있는 부분이다. 크립토의 전체 판을 규격을 짜는 부분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을 한다. 그러면 차례로 다른 코인들의 ETF의 현물 승인이 다가오져 갑니다. 이 또한 규격을 짜는 거겠죠. 또 하나,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게 되면 타 채굴 코인들의 지분 전환이 속도 차이를 두고 진행되게 됩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그쵸? 결국 방향성과 속도의 차이일 뿐 큰 그림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우린 여기에 리플사의 나스닥 상장, 크립토의 전체 시장과 규격을 틀을 짜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에 앱이 있죠. iOS 또는 안드로이드를 쓰시던 것 간에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뭐죠? 바로 여기 CBDC라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그쵸? 자, 그리고 NFT라는 애플리케이션. 그쵸?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라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XRP, 레저, XRP 원장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리플이 다음 세상의 중심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판이 흔들리고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의 중심이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은 시차를 두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선전시 코로나 침체 디지털 위안화로 상세한다. 55억 원 상당 무료 배포. 중국에서 CBDC는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WHO에서 원숭이 두창 팬데믹 가능성 낮다. 자, 원숭이 두창 벌써 400명. WHO 2단계 위험 격상. 자, 그리고 원숭이 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위기 단계 선포. 그래서 팬데믹 그리고 감염성 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코로나를 통해서 인지하고 가자고요. 자, 코로나 팬데믹 참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었죠.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야 전 세계 인프라와 결제, 송금, 환전을 담당하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에서 국경 간 사람의 이동과 물자, 돈 이 부분들이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돼요. 팬데믹 결코 현재 세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디지털 경제를 땡겨왔죠. 그리고 전 세계 공장이 멈춰서게 되면서 물가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잠시 이해하고 갈까요? 작용 기전에 대해서. 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가고요. 작용 기전과 백신과 치료제, 제약 바이오 기업과 미국과 유럽의 서양 자본, 절대 세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기득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조망하시기를, 경제와 바이오와 그리고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IT와 이 세상의 문명을 같이 조각조각 연결하시면 큰 그림이 다시 한번 통찰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감염 경로는 어디 나와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엔 호흡기 감염 질환, 그쵸? 감염 경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은 코 속 점막에서 시작된다. 국내 연기지 상기도 내 감염 기전 최초 규명. 비강 상피세포, 콧구멍에 있는 코 점막 피부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가 뭐냐? 상피세포는 우리 몸 표면이나 장기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로 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염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일로 딱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여기까지가 상피세포라고 하거든요. 피부세포. 그래서 여기서 보통 면역이 싸워요. 면역세포가 싸우는데 이 피부세포에는 이게 혈관이거든요. 이 안에 기저막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막. 혈관과 상피세포의 차이. 여기에는 혈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역에는 선천성 면역과 혈관이 담당하는 후천성 면역이 있어요. 바로 이 상피세포가 담당하는 바로 인터페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NK세포라는 자연살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침투를 하면 하루에서 3일 요 사이 내에 이 선천성 면역이 싸워서 바로 이기게 되면 바로 끝납니다. 번식을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게 되면은 이 기저망을 뚫고 혈관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바로 항체라는 놈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자, 혈액에는 뭐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혈액에는 뭐가 있죠?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은 혈액이 응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딱지. 자, 그리고 백혈구가 바로 면역의 핵심이고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해줘.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핵심은 백혈구예요.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당구, 이 중 핵심은 림프구이다. 림프구 중에서 바로 면역의 핵심은 B세포와 바로 B세포이다.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이 B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T세포는 킬러 역할이에요. 자,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백신과 치료제의 작용 기전과 코로나의 감염 작용 기전과 무관하지 않다. 자, 이 부분 인지하셨죠? 자, 그래서 방역 당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증 예방 효과가 75%이다. 자, 이 상피세포를 뚫고 혈관에서 싸워서 바로 혈관까지 지게 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하고 항체가 형성되게 되면 백신이 항체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다. 단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건 선천성 면역이 바로 담당한다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더라도 이 감염 자체가 예방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백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더 깊게 얘기하고 싶으나 바로 방송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멈추고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의 바로 1위부터 25위까지 잠깐 살펴보면 화이자, 로바티스, 로슈, 사노피,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로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렘데시비르, 그리고 바로 타미플루, 이런 회사들과 바로 감염성 질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이자는 백신으로 유명하죠. 로바티스, 로슈 다 글로벌 빅팜들입니다. 자, 그리고 글라소스미스클라인, 존슨앤존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에피, 암젠, 테바, 일라이릴리, 그리고 다케다. 뭐 보면 여기 보면 다케다를 제외하고 다이치 상큐, 일본 기업들 몇 개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제약바이오 다국적 거대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자본들에는 서구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서구 자본들에는 미국과 유럽의 핵심 기득권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팬데믹,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 문명을 사실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제, 사회, 의학, 바이오, 그리고 바로 IT, 이런 모든 문명이 융복합되면서 전체가 그려져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의 요에 대해서, 바로 핵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자고요. 시장은,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언급드렸던 말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자본주의가 시작됐고요.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노동자와 자본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탄생되게 됐으며 세계 최초의 공장이 시작되게 되면서 또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식민지가 건설되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바로 흥선대원군 때 문을 닫게 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이미 와 있고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사실 정답은, 진리는, 세상은,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에 의하여, 쩐주에 의하여 가격은 결정되며 미래 또한 이들이 만들어갑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현존 기득권, 최중심 세력이 만들어가는 리플과 XRP, 리플 네트워크는 바로 현존 기득권, 최중심 세력이 만들어가는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플이 535원이에요. 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남들이 다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투자를 시작해야 되며, 남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우리는 투자를 조금, 바로 일부 익절하거나, 사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부분은 이 모든 부분을 해서 이 큰 파고를 다 뚫고 결국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갑니다. 자, 마무리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언급했던 말이죠. 주식의 대가, 이제는 주식에서 코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가 고작 0.2%입니다. 이 시장은 최소 100배 이상 커집니다. 그것도 최소 단위로.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